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앵커 박상규 앵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소식부터 알아보겠는데요.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두 차례 담판을 했습니다마는 빈손으로 결렬이 되고 지금 후보 단일화 문제가 시계 제로, 벼랑 끝 대치 전국으로 가고 있어서 9일 오전에 이 김문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총이 열려서 뭔가 돌파구가 혹시라도 열리지 않겠나. 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네. 김문수 후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간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게 서로 직격탄을 날린 뒤에 한마디로 말하면 속된 말로 파토가 나고 난장판 의총으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반명 빅텐트는 완전히 깨지고 각자 제갈 길로 가는 건가요? 우선 의총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죠. 네, 뭐 지금 뭐 선배님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오전 의총으로서 이제 완전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기호 2번은 김문수 후보가 갖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의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신 말씀이 길지도 않아요. 나는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게 하나의 핵심 의제였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겠다. 마지막 승리하겠다는 의지고, 내가 나가서가 팩트예요. 나가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 나는 대선에 나간다. 이거 이제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 투쟁을 벌이는 건데, 뭐 이게 이제 국민의힘 2번은 정당한 경선을 걸쳐서 선출됐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없어요. 10일 날 하고 11일 날 이제 후보 등록을 하는데 아마 지금 김문수 후보 내일 모레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는 아마 11일까지 안 가고 10일 9시부터 봤거든요. 그 제일 앞줄에 서 있다가 그냥 그날 바로 등록을 할 거예요. 그 내일 바로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기호 2번을 그냥 본인이 달게 됩니다. 그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그러면은 지금 쌍권 지도부, 이른바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는 당원들을 상대로 또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다 마무리가 됐죠. 토대로 해가지고 이긴 사람을 후보로 선출하는 이른바 후보 교체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덕수 후보 측의 이정현 대변인도 당에서 한덕수 후보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1위로 나와가지고 단일 후보로 지정을 한다면 그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후보 교체 자체가요. 그거는 김문수 후보가 어제 두 번째 그 회동에서 했던 입장이 유지된다면 가능한 얘기였어요. 그 무슨 소리를 했냐면 14일 날 TV 토론을 하고 그리고 15, 16일간 조사를 해서 결정하자고 제안을 역으로 했었잖아요. 역제의를. 그 입장이 유지된다면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안 바뀌고 그대로 간다면,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 입장을 오늘 오전 의총에서 바꾼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국민의힘의 법적 정통성을 가진 후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후보 끌어내리기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불법이다. 김문수 후보의 워딩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거 불법으로 불법 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당 행위라고 그랬죠. 불법이니까 나는 응하지 않겠다. 자, 거래라는 건, 협상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A, B가 있어야지 협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의 지금 법적 지위는 무소속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상대방을 인정할 수 없고 지금 지도부가 뭐라고 하건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쌍권 지도부는 당원 84조 2항에 따라서 상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당대회 그리고 전국위원회를 열어갖고 후보 교체를 강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까지는 견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그쪽에 이제 법률 특보랄까 법률 특보는 아닌데 김재원 전 의원 비서실장 예. 이분이 삼선 의원의 검사 출신이고 빠삭하게 잘하는 법조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제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내놨어요. 여러 개를 냈더라고요. 8명의 지금 현재 김문수 캠프에 와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시켜서 그걸 접수했어요. 가처분 신청. 자, 두 번째. 그리고 그게 첫 번째 회동 단일화 회동 있을 때였고 어제 두 번째 회동 전에는 또 뭘 했느냐.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또 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지루한 법적 소송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게 빨리 결론이 안 내줘요, 법원이.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서 어저께 했다고 오늘 내주고, 물론 그 중에 하나에 대한 전당대회 및 그 전국위원회 소집 그 가처분 신청, 그 금지 가처분 신청은 오늘 결론 내줄 수도 있어요. 그 판사 맘이에요. 근데 그거를 금요일은 되지만 토일요일도 뭐 판결을 그러니까 합니까? 금요일 날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아, 저녁에라도?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기호 2번으로 등록을 일단 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일단.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옥새 들고 나르샤 아닙니까? 이 그러니까 안 해준다?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고 이제 그런 방법을- 일단 그 직인을 찍어야 선관위에 등록이 된다는 것이 지금 정설 아닙니까? 뭐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그렇게까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후보를 교체를 하겠다. 이번 여론조사에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예를 들면 훨씬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사유가 있었고 김문수 후보가 22번이나 단일화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후보를 교체해가지고 선관위에 내도장 그러니까 당 대표 직인을 찍어갖고 가서 등록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자칫하면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다음 주라도 이 김문수 쪽에 가처분을 인용해 버리면은 2번 후보 자체가 없어지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충분히 지금 나오는 가능하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쭉 프로세스는 모두 법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정치에서 풀어야 하는데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고 아름다운 단일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이미 이혼을 했어요. 예, 사실상 했죠. 오늘 오전에 이혼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미 마음도 떠났고 몸도 떠났고 이제 재산 정리하고 마음 정리만 남았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장까지 안 줘? 뭐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정말 속된 말로 완전 난장판 깽판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네. 오늘 오전에 의총을 본 분들은 알지만 이미 둘은 갈라섰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 순서가 이랬어요. 긴급 의총을 좀 오시라고 그랬는데 저번에 안 오니까 양권이 가가지고 뭐 쌍권이라고들 하던데 그분들이 가서 사무실 개인 김문수 후보 사무실 가서 뭐 항의 겸 이 협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말다툼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총회는 이제 두 번의 회동이 있고 난 뒤에 제발 좀 오시라. 그러니까 작심하고 김문수 후보가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먼저 말을 한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사과도 하더구만요. 이른바 그거. 알량한. 예. 저는요, 이게 실패한 협상이 틀어져 버린 결정적인 원인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알량한에 있습니다. 아, 대선 후보라는 그 알량한 대선 후보 자리에 한국 사람들이 들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 나이로 보나 또 의원의 뭐 정치 경력으로 보나 예. 어쨌든 자당에서 1위로 뽑힌 후보의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예. 알량한 자리 때문에 뭐 그거 갖고 이러는 바람에 저는 아마 폭발했다고 봐요, 김문수 후보 측이. 그랬겠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그래서 그 알량한이 너무나 이 사태를 비틀어 놨어요. 네. 가뜩이나 안 좋은 거에다 그냥 치명타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격분하고 작심하고 나온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예, 제가 사과는- 과격한 발언이. 근데 이미 늦었어요. 예. 꽃다발 주고 뭐 허리 숙이고 다 있던데 분위기를 잘 잡더라고요. 또 쌍권이 가서 이렇게 모셔서 또 의총장까지 안내를 하고. 이미 늦었죠.
이미 모든 그 준비를 다 하고 시퍼런 비수를 지금 품고 온 분한테 네. 그 꽃다발 좀 주고 그때 웃고 한다고 이미 끝났다고 봤어요. 그래서 네. 아니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탄 같은 입장 표명이 있습니다. 네. 어떤 단일화에도 응하지 않는다. 내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딱 그 요지만 발표하고 폭탄 선언을 한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올라가서 너무 우리 의원들 여기 계신 분들의 뜻과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고 뭐 참담하고 어쩌고 한 뒤에 본인이 먼저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권영세 위원장이 그 의총장을 그 말만 던지고 나갔다는 거는 끝난 거죠. 그냥 보기도 싫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도 곧 이어서 의총장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다 대고 국힘의원들이 온갖 또 항의와 막 구호를 외쳐요. 예. 자, 이걸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 집안 끝났구나. 그걸 다 봤어요 오늘. 예. 생중계로. 그래서 파토가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토고 이미 결혼에 비유하면 이미 이혼이 됐어요. 근데 선배님 말씀대로 자 지긴 안 줄 거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미 찢어져서 완전히 파열이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합적인 그 파열이 됐기 때문에 꼬이면서 소용이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네. 결론은 뭐냐면 법적으로 싸워봐야 뭐 하겠느냐. 이미 엎어진 물이고 이미 쪽박은 깨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오겠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엔 한덕수 후보의 아마 예비 후보의 그 우세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겠죠. 김문수 후보는 이미 그것까지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협상의 가장 주요 당사자인 국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하겠다는데 응하지 않겠다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다. 그때부터는 이제 아사리판 돼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누가 웃겠습니까? 이재명만 묻는 거죠. 이재명이 그랬어요. 세상에 강제 이혼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란 말은 내가 처음 들어보네요.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으니까 기자들 보고 아이고 제가 남의 당의 불행에 이렇게 웃어서 될는지 모르겠네. 아주 그냥 이거는 그냥 조롱도 아니고 그냥 비웃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된 상황이다 오늘.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다른 수습책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 국힘 2번은 김문수로 확정이 될 것이고 법적인 투쟁을 하면서 이걸 더 볼썽사나운 판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이냐 다른 결심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대담을 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른바 쌍권이라는 사람이 김문수 후보를 너무 넉넉하게 본 것 아닌가. 김문수 후보를 좀 잘 몰랐다거나 너무 또 이 선의로만 해석하고 또 좀 가볍고 물렁하게 본 게 쌍권의 실책이라면 실책이고 완전 판단 착오를 한 거예요. 그 김행 공보단장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예. 중앙일보 전 여론조사 팀장도 했고 그 뒤에 이제 장관 하려다가 못하고 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이죠. 그분이 계속 한 얘기가 뭐냐. 우리 김문수 후보는 심상정 노회찬을 안 부르라고 고문을 당하고도 끝내 그 이름을 안 댄 분이다. 이 얘기를 방송마다 해요.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니들이 그것 좀 흔든다고 김문수 후보가 응하겠느냐. 벌써 그 얘기를 며칠 전부터 하고 다녔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를 잘 몰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또 누구하고 연대를 하든 말든 간에 가장 핵심은 이재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단일화도 파토가 나고 뭐 반명연대도 사실상 제갈길로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과연 이제 25일 남았습니다마는 25일 간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당내라든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국민의힘의 싸움은 대선은 이미 패배한 걸로 보고 당권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권을 잡고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과연 국민의힘이 당 자체가 존립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자병법을 제가 이제 여러 번 보면 손자병법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지만 두 가지가 핵심 주제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는 싸움은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다. 그러니까 이기게 판을 짜놓고 싸우는 것이다. 이게 손자병법의 핵심 의제 중요한 말입니다. 정청래가 손자병법을 어디서 좀 아이고, 귀동냥 했나요? 지난번에 그럴 그렇게 수 있-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미 승기를 잡아놓고 모든 천지인, 지형, 인물, 날씨 다 고려해서 이미 질래야 질 수 없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백전백승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다음 두 번째, 비전이 구린지병이 선지선자야. 싸우지 않고 굴복시킴이 병법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니라. 예. 자, 안 싸우고 이기는 게 무슨 방법이냐? 적들의 분열이에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간책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간계도 쓰고 고육계도 쓰고 예. 그게 뭐냐? 제일 좋은 게 적들이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재풀에 죽는 거예요. 예. 그럼 총 한 방 옛날 같으면 화살 한 대 안 쓰고 삼국지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고슴도치처럼 소리만 질러가지고 배에다가 집단에다가 활 쏘게 만들어서 화살 10만 개 얻어오고 제갈공명이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의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완패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대패 이런 얘기 우리 시청자분들 싫어하시니까 방법은 하나 있어요. 제가 보기엔 방법이 있어요. 예. 뭐냐면 쌍권 지도부가 완전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김문수 후보를 100% 지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면 승리의 길은 찾아볼 수 있다. 김문수 후보가 그쪽에도 책사들도 있고 분석가들이 있는데 지금 숫자상으로 지금 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뻔히 알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깔아뭉갤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상관없이 라는 말을 한 것이고, 자, 그래서 왜 14일로 했을까요? 기호 2번을 달고 산악을 가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호 2번을 달았기 때문에 기호 2번은 이게 김문수 이외에는 없어요. 그럼 무소속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무소속인 한덕수가 입당을 하면 국민의힘 당원인데 등록을 뭘로 해야 돼요? 무소속으로 등록해야 돼요.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몇 번을 받는지 8번을 받을지 9번을 받을지 많이 나오면 15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무슨 5번, 7번, 11번 텔레비전을 보겠습니까? 저 뒤에 있는 번호, 이상한 번호 받고 나온 무소속 게임을 한 3, 4일 그렇게 끌고 가다 보면 여론이 뒤집어진다는 거를 김문수 후보 측도 알고 받으려면 이 카드를 받아달라.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쌍권이라든가 친윤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쓴 것도 문제지만 김문수도 아무리 선거 전이라고 또 그래서 어제 한덕수 후보와 그런 단독 회동에서도 당신은 동네 구의원 선거 한 번도 안 치러봤지 않느냐. 22번 얘기하니까 선거전을 치르다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김문수가 네. 갖고 있는 그런 꼿꼿 장관이라든가 꼿꼿 김문수 또 의지에 그런 김문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양비론은 아니지만 당원들과 국민들을 선거 전략을 통해서 좀 속인 것 아니냐는 그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있죠. 과거 노무현도 정몽준하고 단일화할 때 지지율에서 엄청나게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던지면서 판을 완전 뒤집은 거예요. 왜 김문수는 그런 것을 못할까? 지금 본인 얘기도 어제도 비슷하다. 누가 특별히 압도적으로 앞선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만 그러면 한번 승부수를 걸어가지고 한덕수를 눌러버리면은 그 기세를 가지고 저는 이재명도 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의 수법을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 죽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 그게 저는 김문수가 과연 선택하는 게 옳은 길이냐. 그래서 후보가 돼서 지면 먹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부자 몸조심이에요. 왜냐하면 도전자의 입장에서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신데 중요한 것은 내가
18일간의 치열한 3번에 걸친 라운드를 거쳐서 최종 후보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22번 한덕수 단일화를 이렇게 내세워서 반드시 가장 먼저 찾아뵙고 단일화부터 하겠다. 22번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어제 두 번째 회동에서 이제 한덕수 예비 후보가 좀 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듭해서. 그러니까 그 첫 말씀이 김문수 후보 얘기가 정당 활동을 안 해보셔서 그렇게 이제 직접 워딩은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관료만 오래 해보셨고 정당 활동을 안 해보셔서 이 정치판의 생리를 잘 모르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 아는 그 3당 합당 당시에 내각제 합의각서 이거를 노태우 당시 정부가 1990년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언론에 흘렸어요. YS가 이걸 안 지키려고 한다. 요새 뭐 지금 쌍권이 내각제를 한다고 지금 뭐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때는 분명한 내각제 합의각서를 썼어요. 그거를 언론에 흘리니까 YS가 이거 쓴 건 맞아. 자기 서명이 나중에 세계일보 등에 공개가 돼가지고 보니까 자기 사인이 맞아요. 근데 이 정치인으로서 노련한 YS가 뭐라고 합니까? 사인했다고 다 지켜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마산으로 내려갑니다. 그 유명한 마산 칩거죠. 그래서 성공을 해서 이제 결국 당권을 장악하고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정치판에서 권모 수수라는 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 앞으로 선거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2번 후보로가 된다 해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과연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90%, 100%, 거의 100% 가까운 사람들이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이고 이러면은 차라리 이준석을 찍는다든지 투표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그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